일요 초대석.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사를 만나 세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을 새롭게 가져보는 시간, 일요 초대석. 오늘의 명사를 소개합니다. 가족 간의 소통, 동료와의 소통, 이 시대 최고의 화두는 소통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 행복 시대를 위한 정책으로 정부가 가진 공공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부 3.0을 만들어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정부 3.0을 활용한 사례와 기반 서비스, 정보를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김성열 실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의 김성열 실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TVN 교통시대에서도 몇 번을 언급했었습니다. 정부 3.0. 제 시력은 2.0입니다. 예. 네. 근데 정부 3.0 하니까 아직 어떤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좀 쉽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정부 3.0 그러면 어렵다 그러죠. 근데 제가 네. 오늘 그 문제를 싹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부 3.0은요, 국민 중심으로 정부 혁신하자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 좀 소개해도 됩니까? 아, 괜찮죠. 예. 우리 고은 선생님 쓰신 시 중에 그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아주 짧습니다. 네네네. 예,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그 꽃. 아세요? 예, 알아요. 자, 이게 뭔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려갈 때는 봤는데 올라갈 때는 못 봤을까요? 관점의 차이죠.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것이 여유가 없었다는 여유가 거죠. 없었죠. 예. 있었는데. 예. 정부 3.0 바로 이겁니다. 예. 공무원의 관점에서 보면 안 보이죠? 정부 네네네. 관점에서 보면 안 보입니다. 네네. 국민의 행복이. 그걸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관점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관점에서 정부 가지고 있는 정보, 데이터, 서비스 다 국민 입장에서 맞게 맞춤형으로 싹 다 드리자는 거. 이게 정부 3.0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진짜 올라갈 때 너무 힘드니까 꽃이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누가 그 조화를 꽂아놓은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내려올 때는 이제 편안하게 가자. 꽃이 있네. 하늘이 파랗네. 새들이 날아가네.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귀를 열고 좀 들어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 3.0이 정부 혁신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혁신은 빠질 수 없는 화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정부 혁신과는 어떤 점이 다릅니까? 정부 3.0 그러니까 네.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대학 가면 학점이 4.5가 만점인데 왜 3.0이냐 이렇게 해요. 비학점 아니냐 이러는데 정부 3.0 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정부 1.0은 과거 우리 개발 시대 때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비스 드리고 이렇게 알아서 했던 따라와라. 예, 따라와라. 예. 근데 정부 2.0은 우리가 그 뒤에 민주화 또 경제 성장되면서 다양한 그 얘기들을 정부에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부가 반응을 하는 거. 이게 정부 2.0이라면 정부 3.0이 이제는 주인이신 국민이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찾아가서 좋다. 우리가 먼저 서비스 드리고 예.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정부 3.0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그렇죠.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죠. 찾아가는 서비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맞춤형으로. 네네. 개인 맞춤형으로 드리자. 아. 이렇게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올해로 2년째를 맞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그럼 작년 한 해 동안에 주목할 만한 성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한 8개월 저희들이 이제 했는데요. 네. 정말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법도 만들고 제도도 고치고 그러면서 우선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정보 공개부터 시작했습니다. 약 한 8만 5천 건의 정보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뭐 어린이집 정보, 뭐 의료 정보라든지 그리고 정부가 이 DB라고 큰 자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DB. 이 DB를 약 한 5천 종 정도의 DB를 민간에 개방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그간 한 200여 종의 앱
우리 진행자도 스마트폰에 앱 많으시죠? 아, 예. 네. 아,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조금 있습니다. 예, 예. 그 앱들이 한 200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예. 요즘은 이 석유가 자원이 아니고 네. 오히려 데이터가 진짜 자원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데이터 시대입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네, 네. 데이터를 개방하는데 중점을 뒀고 또 공무원들 그러면 우리 국민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칸막이, 부처 이기주의 뭐 이런 걸 겁니다. 그래서 예. 3.0을 통해서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서 협업해서 서비스를 드리는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용복지종합센터라든지 뭐 네. 방재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성과들 나고 있고요. 또 하나 민원24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민원24. 예. 온라인으로 모든 정부의 민원을 제공해드리는 포탈인데 이 민원24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많은 서비스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칸막이는 이제 독서실에서만 칸막이는 이용하고, 그렇죠? 정부기관 간의 칸막이는 없애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성과도 있었네요, 정말. 8만 5천여 건의 정보를 공개했다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이런 정보를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좀 자랑 좀 해야겠습니다. 많이 저희들이 하십시오. 좀 준비할 예. 거는 많지만, 네네네. 저희들이 이제 종합 포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텐데 open.go.kr 아하. 우리 청취자들께서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보 공개 포털,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오픈, 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까지 오늘 제가 있는 여기 도로교통공단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이런 모든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바로 이 포털을 통해서 국민들께 드리니까 국민들은 이제 여기저기 홈페이지 들어가시지 말고 이것만 기억해 주셨다가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왕 제가 오늘 왔으니까 한두 가지 좀 소개해드리면요. 예, 좋습니다. 아까 제가 8만 5천 개 이렇게 오픈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게 그래도 좀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중에 1번을 차지한 거가 뭔지 혹 짐작되시나요? 육아에 관련된 그런 거 아닌가요? 육아도 있어요. 육아도 있는데 1번은 그 종합병원에 우리나라 43개 종합병원에 의료보험 적용되지 않는 거. 돈 많이 드는 거 있죠. 예. 그런 대표적인 MRI, 또 임플란트. 요런 거가 병원 간에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비교해서 딱 제공해 드렸거든요. 네네네. 그게 1등 차지했어요. 그렇구나. 그 외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어린이집. 엄마들 입장에서 어느 어린이집 보내면 프로그램이 좋은지, 그렇죠. 돈은 적게 드는지, 맞습니다. 아이들 간식은 좋은 걸 주는지. 머리 쥐나요? 이거 고민하다가. 그것만 싹 모아놨어요. 그 정보가 2등 했습니다. 2등. 2등. 그 다음에 또 중고차 사고 팔 때 궁금하시죠? 그럼요. 이건 내가 속는 거 아닌지. 그렇죠. 그래서 사고 났든지, 보험은 어떻게 된 건지, 검사는 어떻게 한 건지, 요걸 싹, 요게 모이게 돼가 있습니다. 보험 처리 다 하니까. 요걸 모아서 또 국민들께 제공해드리는 요 포탈. 요게 3등을 차지했습니다. 이야, 8만 5천여 건의 정보를 공개하셨는데 진짜 이걸 한눈에 쏙쏙쏙 볼 수 있게끔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자, TVN 교통시대 1호 초대서 오늘은 안전행정부 창조정보조직실의 김성년 실장님과 함께 알찬 방송하고 있습니다. 20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박수림 씨, 저는 차는 모르고 운전만 했는데 TVN 교통시대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박수림 씨의 밝은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납니다. 우리 아빠 운전하실 때 항상 TVN 교통시대. 우리 엄마 시장 갈 때도 TVN 교통시대. 네, 일요 초대서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시도하고 계십니다. 실생활에서 정부 3.0을 활용한 사례, 또 기반 서비스, 정보를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안전행정부 창조정보조직실의 김성년 실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 공개 포털 공개가 됐는데 많은 정보가 네. 관심도 지금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정보 공개와 달리 이제 또 저희들이 대규모의 데이터 DB가 있습니다. 네네네. DB. 요 DB를 저희들이 개방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앱도 개발하고 하는데요. 요 DB들만 모아서 공개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포털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네. data.go.kr. 제가 오늘 좀 여러 가지 영어로 영어 많이 나오네요. 죄송한데요. 아니 알아둬야 되니까. 요 딱 두 가지만 아까 오픈점하고 요거 이제 데이터점. 네네네. 요 데이터에 들어오시면은 모든 정부의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면 네. 식약처에서 화장품 이게 전부 화학 제품이에요. 네. 이 화학 제품들의 독성이라든가 유용성이라든가 이런 네. 정보들을 개방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식약처는 뭐 이게 어떻게 쓰일지 모르고 일단은 개방했죠. 네네네. 그랬더니 요 중소기업에서 요걸 가져가서 화해라고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해? 예, 제가 오늘 좀 자랑 좀 해야겠어요. 예. 요 화해란 요 앱 이름이에요. 네. 앱 이름인데 화장품을 해석하다 하는 화해란. 화해. 네네. 이 창업 경진대회에서 1등한 저 앱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출시가 돼서 한 20만 명 우리 회원 벌써 다운로드 받았고요. 와. 네이버에서 여대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믿고서는 여대생을 위한 어플에 당선될 정도로 인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해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가보면 우리 시중에 나오는 모든 화장품들 예. 그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걸 딱 치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거 주의해야 되고 자기 체질에 맞게 맞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예. 나가고 있고요. 네네. 한 가지 더 제가 예를 들면은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 주차장 굉장히 많아요. 주차장. 근데 주차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주차장 정보를 그냥 네. 이렇게 공개했더니 요분은 요걸 가져가서 아하.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앱을 만들어서 출시를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제가 한번 예. 봤거든요. 그 내비게이션에 탑재를 하는데 지나가다 보면 5자가 써져 있어요. 예를 들면 네네. 5자는 시간당 5,000원이라는 뜻이에요. 6자가 쓰면 6,000원. 6,000원. 3원 3,000원. 그다음에 자리가 비었다 안 비었다 바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갔다가 없어서 다시 되돌아올 필요도 없고. 그렇죠. 맞습니다. 값싼 데 찾아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이런 앱을 개발해서 요것도 작년에 대한민국 모바일 대단합니다. 앱 어워드에서 혁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럴만하네요. 예, 이야, 예, 예. 정말 많은 앱들이 개발됐습니다. 예, 정말 보람스럽죠. 예. 그럼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창업하려는 분들은 그럼 정부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바로 그런 도움을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드리기 위해서 네네. 저희들이 공공 데이터 활용 지원 센터라는 것을 개소를 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공공 데이터 활용 지원센터. 예, 광화문에 있는데요. 네네. 지난 11월 4일 날 개소됐는데 여기에 전문가들이 한 30-40명 계십니다. 이분들이 전화도 받고 또 이메일이나 모든 그런 문의에 대해서 해결해 드립니다. 네. 상담도 해드리고 창업 지원도 안내해드리고 모든 컨설팅도 해드리고 네. 여러 가지 법률적 지원도 해드리는데 전화번호가요 1566-0025 공공데이터요 1566 25번. 네. 예. 0025 네, 002요. 예.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1566에 002요. 전화하시면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관련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국민들에 대한 정보 공개 말고 그럼 그 정보기관 간 그 정보 공유를 통해서 국민들이 편리해진 사례가 있습니까? 예, 그런 아까 이제 칸막이 없애라 그랬잖아요. 네네. 독서실 빼고는. 근데 이제 사실 공무원들이 정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에요. 근데 그 정보를 네. 옆에 부처, 다른 부처 네. 안 줘요. 죄송합니다. 사실 그랬어요. 3.0 하기 전까지는. 저도 그랬어요. 네, 사실. 내 거. 내 건. 떠날 때 안 주고 싹 지워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떤 건지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정부가 달라졌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은 우리 운전면허증을 받거나 잃어버려서 갱신할 때요. 네. 가시면 저 시력 검사하고 청력 검사해야 돼요. 그럼 시간도 들죠? 돈을 4,000원 내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대부분 건강검진 받잖아요. 네네. 그게 2년간 유효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그걸 본인이 동의만 하면
출력할 필요도 없어요. 담당자가 화면으로 확인하고 아, 네. 시청력 이상이 없다? 아. 그러면 바로 운전면허증 드립니다. 아, 잘 됐네요. 네, 이걸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게 작년 8월부터 됐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좋은 평가 네, 네. 국민들이 아 이거 한 가지 보고도 아 정말 잘한다. 이제 좀 뭐 공무원 아. 정신 차렸다 이런 예, 말씀하시거든요. 예. 네, 저희들도 굉장히 감사하고 보람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운전면허증을 뭐 분실했다 이러면 이렇게 편리한 게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구미불산 누출사고 이후에 최근도 산업단지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불산 사고 아마 우리 국민들 기억에도 생생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사고도 문제지만 그 수습 과정에서 너무 많은 기관들이 관계되어 있어요. 고용부, 환경부, 공단, 경찰. 예. 근데 많은 기관들이 계속 가서 어떻게 보면 일도 하기 힘들 정도로 이런 일들이 있고 또 협조가 잘 안 돼요. 네네. 따로따로 노니까. 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3.0 가만히 없애자. 아. 협업하자. 네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고용부, 환경부, 산업부, 방재청, 공단 한 8개, 9개 기관을 한 공간에 근무하시면서 네. 그냥 한 자리만 한 지붕 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시스템과 장비와 예산과 경험과 이런 거를 네트워크를 다 공유를 하자. 공유하고 아. 공유하고 점검 갈 때도 예. 같이 가고. 하숙집이네요. 예, 예, 공동을 하면 예, 다 하자. 예. 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 사람 와서 막 힘들 수 있는데 그죠? 굉장히 네. 편리해졌습니다. 정부 3.0 참 좋습니다. 예, 국민들 정말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30분 교통 정보 듣고 다시 꼭 와야만 할 것 같습니다. 30분 교통 정보 듣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차례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었지만 인체에 감염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닭고기, 오리고기는 75도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소독에 협조해 주시고 축산농가와 철새 도래지 방문은 삼가 주십시오.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합니다. 박수림의 TVN 교통시대 1호 초대석 안전행정부의 창조정부 조직실의 김성년 실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상도 분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친근감도 있고 설명을 아주 쉽게 잘해주셔서 청취자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근 남양주에 고용복지종합센터를 개소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좀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네. 저 경기도 부지사를 했었거든요. 아, 네. 제가 부지사 할 때 여기 남양주가 경기도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이 고용에 관련된 기관이 너무 많아요. 고용부에는 고용센터 있죠. 복지부에는 자발센터 있죠. 여가부에는 여성들을 위해서 세일센터가 있죠. 시에서는 일자리 센터 있죠. 그런데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어려운 분들이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가보면 여기 아니고 저쪽 저기 동네 가야 가세요. 됩니다. 뭐 또 해야 여기 가면 됩니다. 저로 맞아. 가세요.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3.0 하면서 여러 이 기관에 계신 분들을 모셔다가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같이 하자. 그래요. 이래서 남양주에 복지, 고용, 종합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자리 찾는 어려운 분들이 복지도 도와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복지도 상담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복지팀도 거기다 넣고 이렇게 해서 전국 최초로 고용복지종합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한 10군데 정도 하고요. 네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업 구상도 할 수 있도록 또 뭐 차도 마시기도 하고 네네네네. 간식도 드시기도 하고 네. 또 간이 조그만 규모지만 뭐 네. 콘서트도 좀 들어보기도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복합 문화 공간 또는 요즘 많이 이제 저 시작되는 코워킹 스페이스. 그러니까 IT 기반으로 예. 이렇게 앱도 개발할 수 있고 이러는 공간들까지 저희들이 거기다 한번 넣어보려고 그래요. 가능한 데는. 예. 이렇게 되면은 뭐 일자리, 문화, 창조경제, 복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부처 간의 벽을 넘어서 어우러져서 제공될 수 있죠. 일종의 대형마트예요. 식품관, 의류관, 주방관 한 건물에 쫙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경기도 옷 사려면 이쪽 건물 가시고요. 카트 하나만 들고 식품은 가면 저쪽으로 되죠. 가시고 이게 아니라
대형마트 직원이 아이디어 냈습니까? 글쎄요. 이 괜찮은데요. 요거는 제가 금년에 통합을 꼭 했다. 멋지게 한번 좀 좋아요. 성공시켜서. 예. 예. 고용과 해보겠습니다. 복지가 기본적으로 통합이 됐다. 예. 민원 서비스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민원 서비스 아까 제가 민원 24 말씀드렸는데 민원 네. 24 웬간한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한 1,200만 명 우리 국민들이 회원 가입되어 있고 하루 동안에도 평균 한 24만 명이 방문하시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주로 그동안 온라인으로 뭐 호적 뭐 주민등록 초본 무슨 네네. 토지 대장 이런 거 떼는 서비스가 주였거든요. 네. 근데 금년서부터는 3.0을 통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네. 맞춤형으로 예를 들면요. 네. 우리가 이사 가잖아요. 네네네. 이사 가면은 전입 신고서부터 아이들 학교 취약 뭐 신고해서 민원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지 모르시죠? 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예. 48종이 있어요. 48종. 많네요. 48가지의 여러 가지 바뀐다고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이제는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금년서부터. 우선 제일 예. 빈도가 높은 이사에 따른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일괄 서비스를 해드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오늘 운전하시다가 뭐 과태료 뭐 이런 거 받으신 적 있어요? 저 옛날에 과속에서 한번 저도 있습니다. 예전에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그래서 마이 페이지 딱 들어가시면 민원 24에 선생님은 언제 몇 월 운전 딱지 며칠 언제 날 때문에 빨리 안 내시면 돈 더 내셔야 됩니다. 이거 안내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괜찮네요. 세금 잘못 나와서 얼마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이거 안내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통합생활정보 서비스를 개시를 3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과태료 이거 밀려가지고 한꺼번에 내는데 몇백만 원 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엄청나죠. 운전면허 만료 갱신 그런 날짜도 안내. 그러니까 좋습니다. 민원 처리가 정말 수월해지겠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농어촌 지역과 같은 취약계층의 민원 처리에 대한 배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3.0은 바로 그런 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드리자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행복 배달 빨간 자전거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예. 이게 뭐냐면 우리 시골에 가시면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독거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우체국 집배원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배달하시면서 그런 분들, 어려운 분들 이렇게 생활 상태도 파악해서 구청에 전달해주면 바로 서비스가 되죠.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무주에 80대 우리 할머님이 논길가에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있었는데 이 집배원 아저씨가 119에 전화해줘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요. 이런 어떤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3.0을 통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 분들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서비스도 당연히 제공이 되고요. 예. 실장님도 스마트폰 쓰시죠? 네. 스마트폰과 같이 IT 기술을 활용해서 국민들이 편리해진 사례는 없을까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정말 많은데요.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요즘 강력범죄 소식 가끔 듣잖아요. 뉴스에.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스마트폰 앱 중에 스마트 안전기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출발지, 목적지, 보호자만 딱 등록하면은 실시간으로 보호자에게 우리 아이가 지금 어디쯤 오고 있다는 게 딱 안내가 됩니다. 예. 그리고 긴급번호 딱 누르면 바로 안전센터, 경찰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성분들도 괜찮겠고요. 그렇죠. 스마트폰 안전기가 참 좋습니다. 40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오랜만에 남도 오니까 진수성찬 산해짐이 좋구나. 너도 그렇지, 맹구야? 그래요. 근데 엄마 길이 너무 막히네. 이럴 땐 교통방송이 정답이지. 가만히 있자. 광주 주파수가 어떻게 되더라? 오메 어쩌을까나 97.3 아니겠어요? 그렇구나. 우리 맹구는 참 똑똑하기도 하지.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어. 라디오 소리가 왜 이렇게 잘 안 들리지? 방금 전주로 넘어왔잖아요. 102.5로 맞춰야지. 그래. 엄마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데요. 대전은요 102.96. 알고 있다고. 맹구야. 그런데 우리 강원도도 좀 들렀다 가기로 하지 않았니? 그럴 줄 알고 강원 교통방송 주파수도 외워놨지롱. 105.9 그래요 엄마. 그래 우리 맹구 정말 똑똑하구나. 그럼 서울은 주파수가 어떻게 됐니? 엄마 서울은 FM보다 더 선명하게 듣는 방법 있지요. 뭐지? 그냥 DMB만 켜시면 돼요. 우리 맹구 똑똑
갔네. 정확한 교통정보가 함께하는 TVN 한국교통방송. 지역별로 주파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부산 94.9, 창원 95.5, 대구 103.9, 울산 104.1, 광주 97.3, 전주 102.5, 대전 102.9, 강원 105.9, 인천 100.5MHz에 맞추시면 정말 한 호흡에 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그리고 서울에서는 주파수 고민 없이 DMB만 켜시면 된다는 거. 이상 뉴스 속보였습니다. 네, 1호 초대서 안전행정부의 창조정보조직실의 김성렬 실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청취자분이 궁금해하는 게 그 장애인분들과 같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서비스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해서 네. 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3.0을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우리 독거노인 말씀드렸는데 네, 장애인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네. 어렵죠. 네. 동사무소에 나오시기도 불편하시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장애인이 전국에 한 25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중에 약 한 30만 명 가까이가 청각 언어 장애. 예, 장애인이세요. 이런 분들이 오시면 직원들하고 이 수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종이에 적어서 막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10 우리 권익위원회 110에 수화 통역해 주십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110 콜센터만 홈페이지만 들어오시면 네네네네. 모니터로 3자간 그리고 창구 담당자 우리 민원인 네. 그다음에 중앙에 이 서비스 수화하시는 분하고 연결해서 다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수화 서비스는 서울 남부터미널 또 지금 부산 종합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네. 혹시 청취자분 중에 네. 부산 운전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네. 전국에 4군데 터미널에도 이 청각 장애인들이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시각 장애인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는 보이스 아이 보이스 아이. 보이스 아이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요거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네. 앞으로 네. 대대적으로 전국에 확산해서 장애인들이 서비스 받는데 불편하시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와, 110 110번으로 전화하게 되면 공공기관 화상 수화 통역 서비스가 된다 이거지요. 예. 이야, 정말 좋습니다. 이 정부 3.0이 정말 유익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박수갈채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2년 차인 만큼 작년과 달라지는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올해부터 바뀌는 사항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이제 공개, 개방 뭐 이런 거 많이 했는데요. 금년에는 그 공개하고 개방한 것 중에 좀 질을 좀 높이려고 합니다. 양만 많으면 뭐합니까? 삶의 질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진짜 콕 찍어서 도움이 되는 정보들 이렇게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 칸막이 없애는 것도 좀 더 대대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하려는 게요. 전국에 보면은 위기 가정 또는 위기 청소년 상담 기능들이 무슨 상담 센터, 무슨 센터 너무너무 많아요. 네네네. 그걸 좀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서비스로 질을 높여보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공공 서비스도 민원 24뿐만 아니라 금년부터는 주민센터에 와서 나의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딱 얘기하면은 전국의 서비스들 중에 어떤 서비스를 내가 받고 있고 어떤 거는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고 있는 거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못 받고 있는 거 알면은 신청하시겠어요? 안 해야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정보를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공유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근데 그 개인정보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네, 요즘 우리 국민들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걱정 참 많으시죠. 네네. 예, 정말 정부가 저도 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꼭 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 3.0이 정보를 공개하고 개방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하고 조금 좀 상충된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정부 3.0 그렇지 않고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 기반, 그 토대 위에서
개방하고 네네네.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말고요. 저희들이 네.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또 개인정보의 수집서부터 분석하고 제공하고 공개하고 개방하는 데까지 모든 보호 기준들을 촘촘하게 마련을 하고 또 기술적인 조치들도 보강을 해서 보호와 활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데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고요. 아, 고맙습니다. 예. 국민들 입장 말고 그럼 정부 3.0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3.0이 정말 국민들이 체감하시고 효과가 있으려면 우리 정부 또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이 사실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나 맞습니다. 문화나 네. 관행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 3.0은 단순히 무슨 시스템을 고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정책과 사업과 서비스가 국민 중심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이제 디지털 기반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를 더 질을 높이려고 네네. 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요. 네. 우리 청사 세종시에 가가 있잖아요. 네네. 출장하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언론에서 지적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디지털 시스템으로 이제는 오. 자기 자리에 앉아서 예. 회의할 수 있게 정부의 일하는 방식 정말 바뀝니다. 아, 예전에 영화에서나 봤던 건데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청와대 대통령 계시는 청와대에도 영상회의실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는 대통령께서 거기 앉으셔서 영상으로 네네네. 장관들을 하고 네네. 국무회의 하시는 모습을 아마 곧 보시게 될 거예요. 오, 좋은데요. 예, 이미 총리께서 하시는 국무회의는 여러 차례 네. 영상으로 하고 있고 일반 공무원들은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네.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 클라우드 방식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개별 기관들이 다 모든 컴퓨터 시스템 구입하지 않고 네. 클라우드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이런 방식을 저희들이 3.0을 통해서 도입해서 자료도 공유하고 돈도 예산도 적게 들고 네. 효율은 높아지고 이런 일하는 방식 개선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앞으로의 각오와 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실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제가 시작할 때 궁금증 없도록 해드리겠다고 그랬는데 혹시 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도움됐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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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3.0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행복 위한 겁니다. 그래서 네. 금년이 2년 차인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우리 국민들이 성과로 체감하셔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정말 체감하실 수 있도록 좋은 성과물들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0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일방적은 여쭙고, 1.0. 예. 국민들께 여쭙고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이고 소통하고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 또 지원, 질책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저희는 우리 국민들 행복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3.0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부 3.0이 교육 3.0도 요즘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궁금한 거 선생님이 얘기하고 선생님이 막 가르쳐 주시고. 그렇습니다. 방송 3.0도 한번 하시죠. 아, 좋죠. TVN 교통시대가 3.0이에요. 네. 다양한 명사를 만나보는 일요 초대서 오늘은 안전행정부 창조조직실의 김성률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박수림의 TVN 교통시대. 자, 오늘 끝곡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아, 진짜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박수림은 내일 11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이경남, 구성의 김규희, 저는 박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